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거기 272쪽이죠? 272쪽 각종 등기의 특별 절차 변경 등기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경 등기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앞에서 배운 뭐예요? 일종의 그 신청이라고 그다음에 등기 실행의 결합체라고 일단 아니 뭐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그 기본적으로 틀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객체하고 그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공동이냐 단독이냐 신청이라고 등기 실행 있죠. 주등기 부등기 이걸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272페이지에 자, 272쪽에 자,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는 경자가 고칠 경자라 그랬죠. 우리가 광의의 변경 등기를 협의의 변경하고 경정 등기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뭐가 있고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울구가 있다 치자니까. 그러면 어디에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시사항, 토지표시사항. 예컨대 충청도 배 다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자, 그다음에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다 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변경은 등기부에 써 있는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소재 지번 지명 이 네 가지 등기사항 중에서 우리가 등기부에 써 있는 걸 뭐라고? 등기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사항 중에서 자, 일부인 뭐예요? 일부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 갑이 자, 대장상 이 대장상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자기 땅 답에다가 뭐예요? 집을 져서 인허가 받아서 집 져서 대가 됐죠? 그럼 뭐예요? 자, 토지 이동이 생겨갖고 정리하듯이 어디에 이 등기부는 뭐예요? 답이 이제 자,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 지목만 토지 후에 뭐예요? 후발적으로 집을 줘서 답이 대가 돼서 불일치하니까 일부 사항이 전부가 불일치하는 게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2번 뭐예요? 2번 다른 내용은 같고 뭐만 답만 대로 바꾼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고치는 걸 우리가 변경 등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항상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이에요. 뭐라고? 소유자만이 단독 신청입니다. 몇 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자, 근데 과태료는 없어요. 토지든 건물이든 과태료가 없어요. 왜? 해당 소관청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듯이 소관청에서 뭐가 바뀌면 당연히 뭐예요? 표시사항이 바뀌면 니네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을 해요. 그런 촉탁 사유가 있으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뭐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먼저 선자 선 뭐예요? 먼저 선 뭐예요? 자, 대장 등록을 변경해야 돼. 선 등록 변경이다. 이 선 등록 변경이라는 것은 뭐부터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쳐. 이렇게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후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 다음에 언제나 뭐로 해요? 언제나 2번 이렇게 주등기로만 해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권리는 이 소유권이나 등기 목적이 이제 뭐예요? 목적이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는 그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 뼈대는 같아요. 이렇게 공부에 뭐예요? 공부에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법정주의로 해서 법이 정하니까 한마디로 법이 정해서 국가가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해서 공부에 등록해 놓고 자, 이동이 생긴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설정 등기에서 명의가 올라가면 그 내용을 뭐예요? 이제 고쳐야 돼요. 일부 고치는 게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그 객체라고 따지기에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등기사항의 일부를 고친다. 등기사항의 일부. 자, 그러면 등기사항의 일부를 고쳐서 자, 후발적으로 고치는 게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럼 거기 272페이지에 변경 등기 의의가 있고 자, 구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그래요. 표제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자, 27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소유자가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단독으로 해요. 그다음에 그 A에 이제 1개월 세 번째 줄에 1개월 동그라미 치시고 자, 변경 등기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단독 신청이고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가 없다는 게 과태료 없으면 이유가 뭐냐면 그 소관청에서 촉탁하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건축법상 지자체 장이 촉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의무만 있지만 과태료 없다는 점. 자, 니은번 줄 치세요. 뭐라고? 대장 등록 변경의 선처리. 뭐부터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손처리다. 대장을 먼저 고치고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요. 뭘 첨부한다고? 대장 등본을 첨부한다. 부동산 왜 고친 내용이 뭔가 첨부해줘야죠. 그래서 손처리하고 대장을 첨부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첨부서면 그래서 자 그 A에 B에 뭐예요? 대장 제공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뭘 첨부한다고? 손처리했으니까 대장을 첨부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74페이지에 등기 실행 있죠? 언제나 항상 주등기로 한다. 그거 줄치세요. 언제나 항상 뭐라고? 주등기로 하는 주등기. 예?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권 변경 등기할 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이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무조건 뭐예요? 각자 알아서 해요. 바뀐 걸로 보겠다. 등기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죠?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자, 연기군을 세종시로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는 자 소관청에서는 소관청에 직권해요. 촉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대장 소관청이 불법 통지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지적했다 공부했어요.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냈더니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불법 통지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소유권자한테 1개월의 의무를 줘서 네가 부동산 표시 연기하라는 게 안 하면 누가 하겠다는 게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B가 그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했을 때는 자 소관청이나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자 줄치세요. 다만 명의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2사람 이상일 때는 뭐예요? 이상일 때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통지하면 돼요. 전원한테 통지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 이해되지 않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거기 그 270페이지 토지 하필의 특례 있죠? 그거 발표합니다. 하필에 특례하게 되면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하필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이 바뀌잖아요. 면적이. 토지를 하필하게 되면. 자, 그러면 하필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는 지적에서는 하필할 수 없는 거 하게 되면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하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지목에 같지 않으면 하필을 못하겠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A 토지와 B 토지가 있어요. 이 A 토지와 B 토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B 토지 일부에 뭐예요? 분할 사유가 생겼어요. 자, 지목이 뭐라고? 전인데 일부에 집을 줬다 하죠. 그 하필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하필하려면 뭐예요? 예배 분할과 동시에 하필하면 받아주겠다. 이거 하고 공유 지분이 다르면 절대 하필하지 못하는 거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제 등기에서는 뭐예요? 하필하지 못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하필을 제한이다. 뭘 제한한다고? 하필을 제한한다. 하필을 제한해. 그럼 하필을 제한하는 것은 첫 번째 자 뭐라고? 자 기본적으로 소유권자는 같아야 되는데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뭐라고? 지역권 이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자 유욕지 지역권이 아니라 승역지 지역권입니다. 뭐라고? 승역지 지역권이에요. 승역지 지역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전세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채권으로서 임차권 있죠? 이거 이외의 등기는 합혈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A 토지 있죠? 이 A 토지에 지상권이 돼 있고 B 토지에 뭐예요? B 토지에는 지상권이 없어요. 물론 지상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자, 이건 중복이 안 되니까. 동일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하필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이 지상권은 A 땅 전부도 되지만 하필했을 때 일부의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것만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거 이외에는 뭐예요? 이거 이외에는 이외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절대 저당권은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해.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것이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근데 이외는 안 되는데 자 예외가 뭐라고? 자 예컨대 모든 토지에 이 모든 토지에 합병 대상 모든 토지에 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뭐가 같다면 접수 번호가 뭐예요?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예외를 두겠다. 예외를. 그러니까 여기도 저당권 돼 있고 여기가 저당권 돼 있고 이게 뭐라고?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이건 창설적인 공동저당이라는 얘기죠. 날짜가 같으니까 뭐예요? 하필하면 같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뭐예요? 다른 등기가 들어갈 자 시간적인 시기적인 저 차이 자, 틈이 없다니까 틈이. 그래서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자 여러분 거기 277페이지에 277페이지에 자 뭐에 대한 그 위에 합병 제한 있죠? 270페이지 위에 합병의 제한 그거 별표하라 그랬어요. 합병 제한. 아 거기 토지 하필의 특례가 아니라 그 위에 이해관계 있으면 된다. 그거 말고 하필의 제한을 별표하시고 자 거기 277페이지 위에입니다. 하필의 제한 별표하시고 세 가지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필하려는 토지의 다음 각호의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했을 때는 하필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뭐예요? 그 지역권 요거 이외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하필하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연료가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있죠? 그 다음에 하필하는 뭐예요? 모든 토지의 신탁 등기. 자, 무슨 등기? 신탁 원부 내용이 같은 신탁 등기.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일부 토지의 저당권, 일부 토지의 신탁 등기는 안 돼요. 자, 하필 대상 모든 토지.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이거는 일부도 가능하죠? 이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외우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자, 페이지, 쭉 넘기셔갖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82페이지 문제를 보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압류 이게 답이에요. 가압류 들어가지 않아요. 왜? 2번은 뭐예요? 2번은 전세권은 그 앞에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돼요. 3번은 저당권 나오면 등기원인 연료가 접수로 나오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무조건 뭐예요? 여기도 지상권 돼 있고, 여기도 지상권 돼 있는 것은 돼요. 왜? 이건 뭐가? 이거는 중복이 안 되잖아. 이 용익 물건이 동일 범위에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상관없어 이런 건. 가능하다니까. 자, 그러면 거기 283페이지 그 5번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왜요? 예컨대 갑이란 사람의 이름이 있고 주민번호 있고 주소가 있죠? 자, 주소지가 어디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동 100번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동에서 예컨대 경상남도 뭐예요? 진주시 어디로? 예컨대 강남동으로 이사 왔다. 강남동 뭐예요? 100번지로 이사 왔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뭐예요? 1-1번에서 1번 갑이라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원인을 정거로 해서 정거가 이사했다는 얘기예요.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111로 이사 왔다. 이렇게 뭐 일부만 고치는 게 되는 거죠? 소유자만이 단독으로 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언제나 뭐로 해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284페이지 권리변경 등기예요. 권리변경 등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자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채권액이 1억 2천이에요. 약감을 했어요. 자 예컨대 채권액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2023년 예컨대 뭐예요? 4월 7일입니다. 자 2023년 4월 7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자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해서 자 뭐예요? 재계약해서 얼마로? 1억 5천으로 증액을 한다 그랬죠? 누가? 을이 갑한테 돈을 3천만 원을 더 빌려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로 1-1번 공동에 재계약했으니까 원인이 재계약이에요. 공동으로 신청해갖고 1번 자 1번 저당권에 무슨 등기예요? 변경 등기 하죠? 증액이니까 얘가 의무자죠? 그래서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바꿉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 들어가요. 여기다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채권액이 1억이에요. 누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 여기 밑에다가 뭐예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1번 저당권의 변경 등기에서 1억 5천으로 바꾸죠? 이걸 무슨 등기를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막 빌려주지 않아요. 본인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아 1순위가 1억 2천이구나.
내가 1억 빌려주면 2억 2천이죠, 총 금액이. 부동산 가액이 뭐예요? 4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4억에서 2억 2천 빼면 얼마예요? 4억에서 2억 2천 빼면, 자,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뭐예요? 부동산에, 자, 예컨대, 최우선제를 뱉는다든가, 우선 변제 입고 있는 그런 임차인 같은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빌려주지. 그게 있으면, 자기 뭐 돈 못 받는데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고 나서 돈 빌려줬으니까, 만약에 이 1번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1억 5천, 3천만 원 오른 거죠? 이걸 부기등기라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본인이 피해를 보게 돼요. 자, 얘가 동의를 안 해주면, 주등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뭐라고, 판결서가 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 하지만, 없으면 뭘 하라고? 없으면 주등기를 합니다. 없으면 주등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머릿속에,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좀 그려놓고요. 네, 그려놓고, 자, 어디 표제부고, 자, 갑구나 뭐예요? 갑구나 을구고, 자, 표제부는, 갑구 을구는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자, 권리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자,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토지에 대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해놓고 나서 위에는 단독이고 공동이에요. 그래서 단단단공. 자, 우리 비 올 때마다 비가 오죠? 예, 비가 오면 뭐예요? 비 오면 뭐예요? 우산 쓰고 다니면 빗소리가 뚝뚝 떨어지죠? 그때 음악 소리처럼 들리니까. 왜?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단단단공 주주부부 주등기 부기 그 다음에 자, 이 권리변경등기만 부기가 원칙인데 누가 이해관계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자, 이승판 업주 있으면 부기 없으면 하나는 외웁니다. 이승판 업주 이해관계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 그렇게 외웁니다.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지 자 찍는데 뭐예요? 찍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등기 실행 그래서 A에 자 일단 공동인청이고 동그라미 치고 자 니은 권리 변경은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예 없구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신청서에 승낙서나 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할 때는 부기등기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물론 자 부기등기하면 이거 지워야 되죠? 부기등기하면 지워야 되는데 이걸 주등기로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1순위고 이게 2순위고 자 이게 뭐라고 얘가 승낙 안 해주면 주등기하면 얘가 3순위니까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이게 1순위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B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원칙이나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가 있을 경우에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한다. 이때는 뭐예요? 그 등기사항을 지우면 안 되죠. 자, 넘기십시오. 경정등기 요새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경정등기는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원시적이에요. 원시적이다 하니까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이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는 게 여기 288페이지 그 쌍가르 4번 직권 경정등기 얘기인데 등기관이 가오 실수해서 잘못 등기된 것을 등기관이 직권을 고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하지 않는 게 다만 줄 치세요.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3자의 뭐예요? 승낙이 필요해요. 3자가 있을 때는 직권 경정등기 못한다. 그러면 틀리고 뭐라고? 자, 직권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3자의 뭐가 필요하다는 게 승낙서가 필요하다죠. 예, 직권 경정등기 절차 보게 되면 예, 먼저 뭐예요? 경정등기 할 때는 자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보고예요. 사후 보고. 지방법원한테 뭐 한다는 게 예, 사후 보고한다. 사후 보고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직권으로 변경등기 할 때도 자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죠. 마찬가지예요. 자 경정등기 할 때도 통지해 주는데 자 수익권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전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통지한다. 한 사람한테 통지한다. 줄이나 쳐놓고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말소등기가 중요해요. 올해 시험 문제 말소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뭐예요?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자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꼭 자 그 말소등기 중요하니까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소등기는 뭐예요? 이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예요.
근데 말소등기는 뭐예요?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소멸하는 게 말소등기예요. 자, 무슨 등기는? 말소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에 뭐라고? 등기사항에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 전부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가 뭐예요? 그게 말소등기예요. 부적법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예요? 실체적으로 부적법하든 절차상으로 부적법하든 그건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게. 자, 원시적 후발적으로 전부예요. 일부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그 2번 절대 뭐예요?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아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자,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점선이 4천만 원이었는데 등기부상에 1번에서 전세권 등기에서 얼마를 5천이라고 뭐예요? 5천만 원이라고 뭐 했어요? 잘못 썼다. 5천만 원 잘못 썼다는 점. 자, 그러면 4천이라고 계약 쓰고 5천만 원을 잘못 썼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꼭 쓰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도 쓰고, 그죠? 범위도 쓰고, 범위 쓰고. 자, 그 내용 중에서 일부인 뭐만 전세금만 잘못 썼으니까 이 아래 뭐라고? 1-1번. 그러니까 등기사항에 원시적으로 뭐예요? 원시적으로 뭐라고? 일부를 잘못 썼을 때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래서 1번 뭐라고? 전세권에 경정등기해서 얼마로 고치면 돼요? 이 4천만 원으로 고치면 된다.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이게 경정등기다. 똑같아요. 변경등기하고, 자, 공동신청이고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똑같습니다. 원칙이 부기등기다.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으면 이승판 없죠. 똑같습니다. 근데 원시적으로 일부 얘기인데 뭐예요? 근데 자, 원시이 아니라 자, 원시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원시적으로 뭐라고? 원시적으로 전부가 잘못 쓴 거예요. 전부가. 자, 그러면 계약은 전세권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등기를 뭐 했어요? 등기를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했다. 그 얘기입니다. 계약은 뭐라고? 전세권이요. 등기는 뭐예요? 저당권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전부가 잘못 쓴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양적이 아니라 질적 불일치라고 해요. 질적으로 벌써 저 원인과 이 목적이 틀리니까. 그러면 1번 뭐라고? 저당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적법 사유가 원시적으로 전부가 잘못될 수 있고 후발적으로. 예컨대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은 건 맞아요. 근데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것도 맞아요. 원인 A가 저당권이고 설정 계약을 맺고 원인을 뭐예요? 저당권을 목적을 저당권 등기 했어요. 근데 뭐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갚고 후발적으로 뭐예요? 피담보 소멸에 의해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을 뭐 해버렸어요? 말소해버렸죠? 그래요. 이거 적법하다. 그러니까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부족하면 전부를 소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았는데 자, 예컨대 을이 등기가 적법하지 않고 부적하게 말소됐다면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해서 3번 2번 또 뭐예요? 2번 말소를 또 말소하는 이런 등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겠다. 말소 등기에 또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라고? 자, 당연히 자, 이렇게 뭐예요? 3번, 1번 저당권을 뭐하고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어졌던 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회복하는 게 이게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인정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 이때는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회복 등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소 등기 꼭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289페이지 쌍가리 2번 요건입니다. 요건 등기사항의 정보가 부족할 것이죠. 전부가 부족해야 돼요. 이 부적법 사유는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리고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말소하는 것이지 자, 일부에 대해서 부족하고 일치하는 것은 변경 등기와 구별된다. 이게 변경 등기와. 자, 그다음에 거기 등기사항 이해관계는 있을 때 승낙서와 판결서 얘기하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을 이렇게 됐죠? 자, 이전 등기가 됐고 을이란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니까
1번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민법 100 뭐예요? 자, 민법 예컨대 뭐예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이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시가 뭐예요? 시가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뭐예요? 이전에 계약했다는 점. 갑이 수의 도용을 받아 소송하죠? 자, 2등기 말소를 소송합니다. 그러면 자, 판결을 만약에 받았을 때 2등기 말소하려고 할 때 누구 이해관계이죠? 이해관계. 근데 자,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승낙서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승낙서를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무슨 등기 할 때 말소 등기 시에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등기 시에 말소 등기 시 누가 있다면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이해 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 이게 판결서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진정명의 회복 얘기했을 때 그 가장매매는 뭐예요? 선의 3자 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뭐 절대 무효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판결받아서 2등기 말소 신청할 때 얘가 승낙서 안 주면 당연히 뭐예요? 갑은 다시 판결을 또 받아야 돼요. 얘가 뭐예요? 2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왜? 얘가 대항할 수 있는데 절대 무효니까 승낙서 안 주면 판결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이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와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따지면 대부분 뭐예요? 뭐 말소할 때? 소유권 말소할 때, 뭐 말소할 때? 소유권 말소할 때 어디 저당권자 있죠? 소유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대표적인 뭐라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 말소할 때, 자, 예컨대 가압류 가처분 있죠? 네, 자,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 가압류 있죠? 가압류 등기.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인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에 뭐예요? 예컨대 누구?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자.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등기 그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얘는 뭐예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자, 1순위가 말소했으니까. 근데 2순위 말소할 때 1순위권자 있죠?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대표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1순위, 2순위 나오면 뭐 그건 이해관계냐 아니고 그건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문제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아니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보존 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 거기 자 신청 절차 공동원칙이에요. 동그라미 치고 단독 자 앞에서 배웠어요. 판결할 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어떤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시채고 해갖고, 권리자가 사망하면 뭐예요? 한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등기 못하죠? 자, 그래서 권리소매 약정에 의해서,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니일본에 소재불명했죠?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 소재불명되면, 공시채고에서 판결받고 단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지만 예외가 단독이 있고, 혼동은 혼단이라 했죠?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랬어요. 자, 뭐 할 때? 자, 우리 단독 신청할 때 설명했어요. 자, 그 시역, 가처분 등기, 실행된 등기, 그걸 줄치세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원래 뭐가 원칙인데,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뭐라고? 단독이 있다. 예외가 뭐가 있다고? 단독이 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뭘 체결했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을 때, 자, 매매 체결했죠? 근데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이 갑이 을한테 사기당했어요. 자, 뭐라고? 니네 집 앞에
오물 처리장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집을 팔았더니 오물 처리장이 아니라 뭐예요? 월드급 경기장에 들어서는 바람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갑에서. 그 다음에 뭐 2번 이전 등기했죠? 그래서 누가 갑이 억울해서 소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에 선의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어디에? 우리가 뭐예요? 법원의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그 저당권의 경매를 받은 저당권자가 뭐 하듯이 등기소에 경매를 초탁하듯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어디에? 공탁금 걸어놓고 부동산 가액의 20%의 공탁금을 걸고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촉탁에 들어가요. 이렇게 3번 뭐라고? 자, 우리가 등기부서에는 가처분이라고 쓰지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가처분 등기란 말이 꼭 붙어야 돼. 등기.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이게 임시가짜예요. 자, 임시가짜니까 자, 절대 권리변동에 뭐예요? 자, 이 권리변동에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을이 제3자한테 부동산을 팔으면 그 사람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가처분이 안 들어오면 여기다 을이 병한테 잊었는 게 하잖아요. 그 얘는 선의3자라고. 그럼 단서정에 선의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의3자한테 팔지 못하도록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가처분 들어와야 돼요. 그럼 팔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 선의3자한테 그러니까 가처분이 됐는데 사면 뭐예요? 가처분을 보고 샀으니까 얘는 이제 선의가 아니라 얘는 악이라는 게 알고 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라 악의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이런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게요. 법원의 촉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예요? 누가 갑이 소송해서 승소하면 이 갑이 뭐예요? 단독 신청합니다. 뭐 한다고? 단독으로 신청해서 단독 신청해요. 단독. 응? 자,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해서 요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고 그다음에 가처분 이외에 실효가 됐죠? 왜 실효가 됐어요? 원고가 승소했으니까 가처분 이외에 뭐예요? 가처분 이외에 이 실효됐어요. 실효. 얘가 승소했으니까. 그럼 이 두 등기를 다 뭐라고 이거 말소한다는 게 단독으로.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청구권을 보존한 처분지 가처분이 된 후 가처분권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에서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할 경우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줄쳐보세요. 그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 얘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가처분 등기가 촉탁으로 됐으니까 이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뭐 이건 단독으로 말소한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는 단독이에요.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이다. 기억합니다.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는 뭐예요? 직권이나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가처분 이후의 권리를 가처분 이외의 이전 등기 말소.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는 단독이다.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하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경매에 의한 촉탁 말소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직권 말소요. 자, 그러면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내 3내의 승낙서가 있으면 그 등기는 뭐라고? 이렇게 말소 등기 시 자, 이 사람이 승낙서, 이 병이 승낙서를 주면 이건 다 직권으로 말소하고 승낙서 안 주면 소송에서 판결로 말소하는 거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 있으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 자, 조금 이따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중간처분 등기 직권 말소하고 자, 한매권 행사 나오죠? 한매권자가 한매권 앞에서 배웠죠? 한매등기할 때 한매권자가 한매권을 실행해버리면 행사에서 이전 등기 마치면 특약 등기 필요 없었잖아요. 한매 이전 등기 했으니까 등기간 직권 말소하고 아까 또 봐였어요. 수용은 이전 등기 할 때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용에 한 이전 등기 마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지역권과 상속 등기 빼는 거 다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외우시고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자꾸만 이해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비유번이 그거예요. 비유번은 자, 이렇게 가처분의 권리를 자, 이거를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시키면 이 가처분도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죠. 이거 원래 원칙은 촉탁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촉탁 등기니까 예외로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왜? 가처분 이외의 권리가 말소가 되면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자, 뭐라고 써 있다고? 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해서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 이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외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 아예 없거나 이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요 가처분 등기를 뭐 한다고 이거는 직권 말소다 그런 얘기. 그다음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은 언제나 뭐로 해요? 언제나 등기 실행은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 합니다. 출치세 언제나 뭐라 한다고?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 자 언제나 주등기로 뭐 한다고? 말소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292페이지 말소회복 등기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혹시 이제 개념만 혹시 종합 문제로 낄 수 있으니까 자 이해만 합니다. 자 말소회복 등기는 뭐예요? 실체관계와 대항하는 어떤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등기가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가 됐어요. 뭐라고? 그 등기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가 됐다는 점. 그 말소된 등기를 왜 전부 일부를 다시 뭐 하는 거 회복하는 거. 이게 말소회복 등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가 아까 부족하게 말소했다는 건 봤어요. 뭐라고? 일단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갚은데 원인 없이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으면 말소가 됐으면 전부가 말소됐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주등기로 1번 저당권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이 등기가 순위 1번이니까 똑같은 게 1번은 저당권 등기. 그래서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주등기로 주등기로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어요. 1번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 예컨대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보존 등기 있어요. 자 소유권자가 박보검이에요. 박보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도 100번지에 살아요. 근데 이 박보검을 좋아하는 어떤 20대 중반의 어떤 여자아이가 너무 박보검을 좋아하는 나머지 이 박보검이 자기와 같은 동네의 주소지를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약간 망상에 빠져갖고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뭐라고 1의 1번에서 1번 박보검에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비용등기 해요. 원인을 정고를 해서 자 어디 예컨대 울산시 자 남구 달동 달동 111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경등기 했으니까 이 주소지가 지워져야 되겠죠? 그럼 그러면 박보검이가 자기 연애활동 하기 영화증이라고 바빠서 모르다가 갑자기 등기부를 보니까 나도 안 바꿨는데 주소지가 바뀌었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요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어디 2번 1-1번 등기명이 무슨 등기예요 이거? 이 말소 등기 해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보존 등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보존이 살아있죠? 일부만 지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 아래 뭐는 1-1번은 이게 써먹었죠? 써먹었으니까 자 이 1-2번 부기등기로 2번 등기명의 표시 등기 말소를 내서 1번 명의자 표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명의자의 표시 회복 등기 한다는 회복 등기. 그래서 회복 등기 해갖고 다시 이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동 100번지로 회복한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무슨 등기를 회복하고 부기 등기를 회복하고 전부인 주등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본 거예요? 자 거기 뒤에 294페이지를 먼저 봤습니다. 이 쌍가르사본 등기 실행해서 어떤 등기가 전부가 말소됐으면 주등기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등기 부등기 시험 문제 나오면 주등기 문제 시험 부기등기 문제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뭐라고? 독립등기로 회복을 하고 주등기로 회복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그러니까 주등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전부는 말소회복 등기가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그 다음에 2번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뭐라고? 부기등기. 물론 그 5번의 효력은 그 등기와 동일한 효력. 1번이니까 1번 회복하죠?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줄이나 쳐놓으세요.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 페이지 다시 보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292페이지 요건은 항상 등기가 부족하게 말소된 것이니까 만약에 등기가 부족하게 말소된 것은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효력에 있는 등기를 법률적 원인 없이 말소한 것을 이제 소멸한 것인데
그 부적법 원인이 실체적이든 그건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따져묻지 않는데 불문하고 말소 등기 자체가 무효인 것은 언제나 부적법하다는 점. 근데 자 거기 보시면 말세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면 회복하지 자발적으로 말소된 거 절대 자발적으로 말소된 건 회복 못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말소된 건 절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 자 그러면 293페이지에 말소된 등기를 뭐예요? 회복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소 등기 할 때 공부했어요. 절대 말소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말소된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게 말소된 것. 그다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삼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삼자가 있으면 그 삼자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삼자는 등기의 형식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실적으로 손실을 입을 염려가 없더라도 등기상 뭐라고 형식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 예컨대 할 수 있죠. 저당권이 변제가 돼서 소멸됐다 하더라도 등기상 아직 뭐하고 있지 않으면 말소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이해관계인에 뭐라고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거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다만 같은 구에 여기 써있죠. 그 니은에 줄 쳐보세요. 다만 같은 구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게요. 뭐가 아니라고 양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 아니다. 이게요.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1번에서 자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1번에서 지상권 등기 을이죠. 그 이 지상권자가 1-1번 1번 뭐예요? 지상권에 뭐예요? 지상권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병이 지상권자한테 돈 빌렸어요. 그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뭐 했어요?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고 나서 말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 이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말소 등기 할 때 이 등기는 을이 병한테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부상에 뭐가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자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에 남아있으면 이해관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립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해관계이지 양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을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저당권 등기 병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여기다 3번 1번 저당권 뭐예요? 예, 말소 등기 하죠? 말소 등기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돼서 다시 회복할 때 어디 을구라는 이 등기부상에 자 여기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말소할 때 내가 뭐예요?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뭐 할 때 이렇게 4번 1번 저당권 회복 등기하고 이렇게 1순위를 그대로 다시 뭐예요? 회복할 때 자 이 병은 다시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게 이해관계다. 같은 을구라는 등기부상에 다시 1순위가 되고 다시 2순위가 되는 이렇게 양립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해관계에 해당이 된다. 근데 양립할 수 없다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에요. 2번 잊었는 게 을이에요. 소유권이 을로 넘어왔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이 뭐예요? 3번, 2번 이 소유권이었는 게 뭐 해버렸어요? 말소를 시켜버렸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 소유권 등기를 뭐예요? 말소시켜버렸죠? 말소시켜버렸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을이 뭐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죠? 자, 이제 말소시켜갖고 근데 4번 뭐라고? 이 병이란 사람이 이 이전 등기가 말소됐다는 걸 확신하고 뭐예요? 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소유권이 얘가 뭐예요? 회복하면 소유권이 두 개가 병존할 수 없어요. 양립이 안 되니까. 이 을이 회복 등기하려면 이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병이 갑한테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갑하고 병이 뭐예요? 형사상 뭐예요? 민사상 그건 뭐예요? 별도로 하고 이 등기부상에는 절대 뭐라고 갑구의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 병이라는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을은 절대 뭘 못한다니까 이거.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 말소회복 등기의 이해관계는 자 뭐하지 못하는 양립할 수 없은 등기는 이해관계냐 아니고 뭐예요?
말소 대상이다. 말소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디귿 3자에게 손해를 입을 여부는 3자의 뭐예요? 권리 취득 등기가 아니라 회복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줄쳐 보세요. 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3자의 권리 취득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회복 등기시를 왜? 회복 등기하는 거니까 회복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등기를 비교해보자. 무슨 등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1번 저당권을 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말소된 다음에 3번 저당권 병이다. 그 얘기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자 뭐예요? 이해관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1순위 저당권을 말소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했던 권리가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했던 권리 취득 시에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이렇게 자 이렇게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시에 이 등기부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해관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3자의 여부를 따지는 시기는 자, 이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든 권리를 말소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 회복 등기를 기준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는 잘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말소회복 등기 할 때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등기부상에 양립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양립하면서 자 피해를 보는 사람이고 그 피해를 보는 시기 이해관계 되는 시기는 뭐라고? 회복 등기시를 기준한다.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중요하니까 전부는 회복 등기할 때 주등기로 일부는 부기등기 해보한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거기 회복 등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